40해 만에 그의 몸이 그녀의 몸 위에 겹쳐졌을 때 서지연은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잊었다고 혹은 극복했다고 스스로를 기만해온 모든 감각의 세포들이 일제히 깨어나 고통과 환희가 뒤섞인 비명을 질렀다. 그의 거친 숨결이 귓가를 스치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여전히 단단하고 집요한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올감했다. 62의 나이에 다시 맞이한 격정. 그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다. 40년이라는 거대한 공허를 메우려는 듯 서로의 영혼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듯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날 밤 대한민국 미술계에 존경받는 상징, 미대의 명예교수 서지연이라는 견고한 껍데기는 산산조각 나 부서졌다. 그녀는 오직 한 남자를 갈망하는 원초적인 암컷이 되었다. 그리고 그 하룻밤의 열병이 그녀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견고했던 세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지독한 열병의 시작이 될 줄은 까맣게 몰랐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서지연의 삶은 잘 조각되어 박물관에 전시된 대리석상 같았다. 오차없이 완벽하고 서늘하게 아름다우며 누구도 감히 손뗄 수 없는 권위를 지녔지만 그 심장에는 피가 흐르지 않았다. 국내 최고 미술대학의 최연소 여성 학과장을 거쳐 명예교수가 된 그녀의 이력은 흠잡을 데 없었다. 정갈하고 지적인 이미지, 해외에서 각자의 삶을 성공적으로 꾸려나가며 서지연 교수의 자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살아가는 두 자녀. 저명한 법조인이었던 남편과 10년 전 사별했지만 그녀의 일상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한 방울의 눈물도 없었다. 그녀의 아침은 언제나 갓 내린 에스프레소의 진한 향기와 타임지의 빳빳한 종이 냄새로 시작되었다. 저녁이면 쇼팽의 녹턴을 나지막이 켜놓고 프랑스산 피노누아를 홀짝이며 창밖의 무감한 도시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간은 고요하고 우아하게 그리고 끔찍할 정도로 무미건조하게 흘러갔다. 그녀는 스스로를 감정이 완벽하게 마모된 자라 칭하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 속에서 역설적인 안정감을 찾았다. 그녀의 세계는 예측 가능했고 안전했으며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그 통제야말로 그녀가 40년간 필사적으로 지켜온 유일한 성벽이었다. 그랬던 그녀의 평온하고 차가운 호수에 어느 날 붉은색 밀랍으로 봉인된 두툼한 초대장 하나가 돌멩이처럼 날아들었다. 미술대학개교 60주년 기념 동문회. 지연은 코웃음을 쳤다. 서로의 사회적 지위를 저울질하는 속물적인 인맥 과시와 미화되고 빛바랜 추억 파리가 난무할 그 자리에 나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속내를 감춘 가식적인 웃음과 공허한 덕담을 주고받는 일만큼 그녀를 피곤하게 하는 것은 없었다. 초대장을 우아하게 구겨 쓰레기통에 버리려던 순간 동봉된 두꺼운 종이 뭉치 참석자 명단에서 한 이름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그녀의 시선을 올감했다. 강태준. 심장이 쿵 하고 녹슨 쇠뭉치처럼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뇌가 사고를 멈추고 호흡이 멎었다. 40년?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살아온 세월. 그 이름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대리석상으로 만들어버린 세월. 40년 전 그녀가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22살의 어린 나이의 시간 강사로 처음 교단에 섰을 때 그는 그녀의 제자였다. 22에 촉망받는 신진 작가이자 교수와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24세 늦깎이 복학생. 금지된 관계라는 것을 머리는 알았지만 심장은 거부했다. 서로에게 끌리는 거대한 인력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의 낡은 카메라 렌즈는 언제나 강의실 안에 다른 피사체가 아닌 교단에 선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녀의 시선 역시 늘 강의실 구석에서 캔버스가 아닌 자신을 뚫어지게 응시하던 그의 이글거리는 눈빛에 머물렀다. 그 눈빛은 단순한 동경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녀의 지적인 권위와 고고한 껍데기를 전부 꿰뚫어 보고 그 안에 진짜를 끄집어내려는 듯한 오만하고 위험한 탐색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들의 사랑은 뜨거웠고 위태로웠으며 치명적이었다. 낡은 현상액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의 비좁은 자취방 암실에서 그들은 붉은 조명 아래 서로의 몸을 탐하며 세상과 단절되었다. 그는 그녀의 지적인 허영과 고고한 껍데기를 한꺼풀씩 벗겨내고 그녀 스스로도 몰랐던 원초적인 욕망을 끄집어냈다. 그녀는 그의 야생마 같은 불안과 예술적 고뇌를 잠재우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는 종종 그녀의 그림을 보며 비웃듯 말했다. 교수님의 그림은 완벽하지만 차가워요. 박물관에 박제된 나비 같아. 당신의 진짜 모습은 이게 아닐 텐데. 지연은 그런 그의 오만함과 날카로움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다. 그만이 그녀의 위선을 간파했고 그만이 그녀를 진짜 살아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졸업과 동시에 한마디 말도 없이 마치 신기루처럼 그녀의 인생에서 증발해 버렸다. 지연은 미친 사람처럼 그를 찾으려 했지만 그는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진 뒤였다. 배신감과 상실감 그리고 지독한 그리움에 몸부림치던 그녀는 결국 현실과 타협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싸주겠다며 오랫동안 흠모해온 젊은 법조인과 결혼했다. 그녀는 그를 완벽히 지웠다고 그저 젊은 날에 치기 어린 불장난으로 치부했다고 스스로를 40년간 세뇌하며 버텼다. 지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강태준, 그가 온다고? 40년의 세월은 그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 그녀를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반항적인 눈빛은 세월의 풍파 속에 무뎌졌을까? 아니면 더욱 날카로워졌을까? 이성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경고했다. 가지마. 절대로 가지마. 그곳은 내가 40년간 애써 닫아둔 판도라의 상자야. 그 상자 안에는 내가 평생을 바쳐 묻어둔 괴물이 들어있어.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옷장 앞으로 향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짙은 와인색 실크 블라우스와 허리부터 허벅지까지의 곡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타이트한 펜슬 스커트.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일깨우는 갑옷이자 다가올 전투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동문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성공의 냄새로 가득했다. 장관이 된 동기, 대기업 총수가 된 후배, 유명 작가가 된 선배. 서로의 명함을 교환하고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는 사람들 속에서 지연은 완벽한 이방인처럼 겉돌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한 사람, 강태준을 찾고 있었다. 초조함이 극에 달해 이 무의미한 자리를 떠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였다. 누군가 그녀의 등 뒤에서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귀에 박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전히 아름다우시군요, 교수님.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끼며 돌아본 그곳에 그가 서 있었다. 40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협곡을 파놓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날카로운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노동으로 다져진 듯 거친 손마디. 그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명 사진작가가 되어 있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리고 집요하게 훑었다. 그것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었다. 40년 전 어둡고 축축한 암실에서 그녀의 옷을 벗기던 그의 손길처럼 노골적이고 집요한 탐색이었다. 그 시선 아래 지연은 자신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수치심과 동시에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그렇게 부르지 마요. 그때처럼 그냥 태준이라고 불러. 그의 목소리는 세월의 무게만큼 낮고 거칠어져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고 주변의 소음은 아득하게 멀어졌다. 두 사람은 다른 동문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섬에 갇힌 것 같았다. 행사가 파할 무렵 그가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할 얘기가 있어. 아니, 해야 할 일이 있어. 40년이나 밀린 일. 그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호텔 바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예약된 최상층의 스위트룸으로 이끌었다. 육중한 문이 닫히는 순간 40년의 시간은 먼지처럼 증발했다. 그는 굶주린 맹수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입술이 부딪히고 혀가 얽혔다. 그의 손이 블라우스를 찢을 듯 파고들며 익숙하게 브래지어 후크를 풀었다. 보고 싶었어 미치도록. 그의 속삭임은 애틋함이 아닌 사막을 헤맨 자의 격렬한 갈증이었다. 지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명예교수의 체면도 62이라는 나이도 세상의 시선도 모두 잊었다. 4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욕망의 수문이 터져버린 듯 그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다리를 감았다. 침대 시트가 격렬하게 구겨지고 두 사람의 신음과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라기보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개걸스럽게 탐하는 야만적인 의식에 가까웠다. 몇 번이고 서로를 탐한 후에야 그들은 지쳐 쓰러진 채 서로를 마주 보았다. 왜 그때 말도 없이 떠났어? 내가 얼마나 너를. 지연의 원망 섞인 물음에 태주는 대답 대신 그녀의 몸을 다시 더듬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꽃이 튀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입술을 묻고 마치 소유권을 주장하는 짐승처럼 낙인을 찍듯 강하게 깨물었다. 지연은 고통과 쾌감이 뒤섞인 날카로운 교성을 내뱉었다. 넌 내 거야. 그때도 지금도.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다시 그녀의 몸을 파고들었다. 지연은 저항을 포기했다. 아니, 저항하고 싶지 않았다. 이 밤이 영원하길, 이 남자의 소유로 남기를 바랐다. 지독한 열병 속에서 그녀는 까무룩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싸늘한 침대 시트에 감촉에 눈을 떴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맨몸을 감쌌다. 어젯밤의 흔적은 구겨진 시트와 온몸에 깊게 밴 그의 채취뿐. 그가 또 사라졌다. 전화번호도 메모도 아무것도 없이. 지연은 허탈하게 웃었다. 40년 전과 똑같았다. 폭풍처럼 나타나 자신의 모든 것을 헤집어 놓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남자. 침대에서 망가진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베개 위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폴라로이드 사진이었다. 어젯밤 그가 그녀의 어깨에 낙인처럼 새겼던 바로 그 붉은 입자국이 적나라한 클로즈업으로 찍혀 있었다. 그가 언제 이 사진을 찍었단 말인가. 사진 뒷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넌 내 흔적을 가졌다는 잔인하고 오만한 선언.
지연의 일상은 그날부로 무너졌다. 강의에 집중할 수 없었고 동료 교수들과의 대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온 신경이 강태준 그에게로 향했다. 인터넷으로 그의 이름을 검색했다. 그는 자신만의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고독한 사진작가로 알려져 있었다. 간간히 해외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었지만 그 흔적을 쫓기는 어려웠다. 스튜디오 주소나 개인적인 연락처는 어디에도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숨기고 있었다. 지연의 탐색은 집착으로 변해갔다. 미술계 인맥을 총동원해 그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강태준 작가? 워낙 베일에 쌓여 있어서 갤러리를 통해서만 간간히 작품을 공개할 뿐 개인적인 교류는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모두가 똑같은 대답을 했다. 그녀는 과거 그가 살던 자취방 동네를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낡은 골목은 재개발로 인해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지연은 매일 밤 그의 입자국이 찍힌 폴라로이드 사진을 보며 그를 증오하고 동시에 미치도록 갈망했다. 그 사진은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수치이자 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2달이 흘렀다. 지연은 거의 폐인이 되어갔다. 그녀의 급격한 변화를 눈치챈 동료 교수가 걱정스레 물었다. 서 교수, 어디 안 좋아? 안색이 말이 아닌데. 병원이라도 가봐. 지연은 괜찮다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서지연 교수님이십니까? 저는 갤러리 공예 큐레이터입니다. 네, 그런데요. 강태준 작가께서 10년 만에 국내에서 개인전을 엽니다. 비공개 초대로만 진행되는데 작가님께서 교수님을 꼭 초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함정일까? 아니면 구원의 손길일까? 지연은 망설일 수 없었다. 전시회 첫날 그녀는 모든 것을 각오한 듯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갤러리로 향했다. 강남의 화려한 갤러리들과 달리 그곳은 성수동의 낡은 창고를 개조한 듯한 음습하고 거대한 공간이었다. 갤러리 내부는 어두웠고 거대한 흑백 사진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걸려 있었다. 사진의 주제는 하나같이 낙인이었다. 오래된 나무의 옹이, 녹슨 철판의 상처, 동물의 가죽에 찍힌 불도장, 존재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상흔들에 대한 집요한 탐구였다. 그리고 전시의 마지막 가장 큰 벽을 차지하고 있는 사진 앞에서 지연은 숨을 멈췄다. 자신의 어깨였다. 그날 밤 그가 남긴 입자국이 거대한 예술 작품이 되어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명패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뮤즈, 나의 지독한 낙인. 초대된 소수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미술계 평론가, 컬렉터, 기자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사진과 그녀에게로 향했다. 저 사진 서지연 교수 아닌가? 저 입자국은 세상에. 대체 두 사람 무슨 관계야? 이건 예술이 아니라 폭로야. 사적인 복수라고. 지연은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해 날아와 박히는 것을 느꼈다. 찢어질 듯한 수치심과 주체할 수 없는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기묘한 희열이 뒤섞여 그녀를 덮쳤다. 그때 어둠 속에서 태준이 걸어 나왔다. 마음에 들어 나의 작품. 그의 목소리는 오만했고 눈빛은 그녀를 조롱하는 듯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의식. 이제 세상 모두가 알게 됐지. 당신이 내 여자라는 걸. 당신의 그 고고한 명성에 내 흔적을 새겨 넣은 거야. 미쳤어. 그래, 미쳤어.
40년 전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서지연. 그 완벽한 가면 뒤에서 날 갈망하고 있었잖아. 안 그래? 그는 지연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속삭였다. 내 작업실로 와?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야지. 그는 주소 하나가 적힌 쪽지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지독한 연극의 결말을 보기 전에는 끝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작업실로 향했다. 강원도 깊은 산속 버려진 시멘트 공장을 개조한 그의 작업실은 그의 내면처럼 황량하고 어두웠다. 왜 도망쳤어? 그때도, 지금도.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대답해. 지연의 절규에 그는 말없이 낡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40년 전 젊은 시절의 자신과 활짝 웃고 있는 다른 여자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 품에 안긴 갓난아기. 내 아내와 딸이었어. 태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심하게 흔들렸다. 당신을 만나기 직전 교통사고로 둘 다 잃었어. 빗길에 미끄러진 내 운전 실수로. 난 평생 행복해질 자격이 없는 놈이야. 살인자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당신에게서 도망쳤어. 나 같은 오물을 당신의 빛나는 인생에 묻힐 순 없었으니까. 그의 고백에 지연은 말을 잃었다. 그녀가 40년간 품어온 원망이 거대한 연민 앞에 무너져 내렸다. 그런데 동문회에서 당신을 본 순간 40년간 쌓아온 댐이 무너졌어. 이성이 마비됐다고. 당신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고 동시에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라도 내 곁에서 떼어내고 싶었어. 그래서 당신 몸에 내 흔적을 남기고 당신을 세상에 폭로하고 다시 도망친 거야. 당신이 나를 증오해서라도 나를 잊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어. 당신마저 나를 잊으면 난 정말 이 세상에 혼자 남는 거니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40년간 짊어져 온 죄책감과 고통이 담긴 눈물이었다. 지연은 그의 앞에 다가가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분노는 연민으로, 증오는 더 깊고 지독한 사랑으로 변해 있었다. 바보, 당신이 나를 망가뜨린 게 아냐? 당신 없던 40년이 그 완벽하게 통제된 지옥이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거지. 지연은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갔다. 이제 도망치지 마. 당신의 지옥이든 낙인이든 전부 내가 함께 짊어질 테니까. 그녀는 그의 입술을 찾아 격렬하게 키스했다. 이번에는 그가 아닌 그녀가 먼저 그를 탐했다. 그의 옷을 벗기고 그의 상처투성이 몸을 끌어안았다. 황량한 작업실 바닥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갈증의 해소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고 아픔을 보듬는 구원의 의식이었다. 그날 이후 지연은 학교에 장기 휴직계를 냈다. 그녀의 결정의 미술계는 발칵 뒤집혔다. 제자와의 부적절한 스캔들, 명예교수의 충격적인 일탈. 온갖 가십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미국에 있던 아들 민주는 전화를 걸어와 울부짖었다. 엄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평생 쌓아온 명예를 한순간에 버릴 수 있어요?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파리에 있던 딸은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다. 지연은 담담했다. 너희들은 이해 못해. 엄마는 40년 만에 진짜 내 인생을 찾은 거야. 세상의 모든 스캔들과 손가락질을 뒤로한 채 그녀는 그의 어두운 작업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존경받는 교수가 아니었다.
한 남자의 여자, 그의 뮤즈, 그리고 그의 상처를 보듬는 연인이었다. 태주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지연의 품 안에서 그는 비로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격렬했고 때로는 파괴적이었다. 태주는 카메라를 들고 그녀의 모든 것을 찍었다. 잠든 모습, 요리하는 모습,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순간의 황홀한 표정까지. 그의 작업실은 온통 그녀의 사진으로 채워졌다. 지연은 그의 모델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렌즈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며 희열을 느꼈다. 어느 날 태주는 지연의 누드 위에 붉은 물감을 뿌리며 사진을 찍었다. 마치 피가 흩뿌려진 듯한 모습이었다. 이게 뭐야? 우리의 사랑. 아름답지만 고통스럽지. 하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작업실에 낯선 젊은 여자가 찾아왔다. 자신을 태준의 죽은 아내의 동생 은혜라고 소개한 그녀는 지연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서지연 교수군요. 우리 형부 인생 망가뜨린 게 당신이라고 들었어요. 언니랑 조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어린 제자 꼬드겨서 당신 때문에 우리 형부 40년을 지옥 속에서 살았어요. 그녀는 지연이 몰랐던 사실을 쏟아냈다. 태준이 사고 후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졌는지,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했던 이유가 단지 죄책감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죽은 아내의 집안에서 그를 살인자 취급하며 끊임없이 괴롭혔고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 도망쳤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나 형부를 흔들어 놔요? 당신 양심도 없어요? 그 죄책감을 이용해서 이 남자를 당신 옆에 묶어두려는 거 아니냐고요. 젊은 여자의 비난은 지연의 가슴에 새로운 상처를 냈다. 태준이 돌아오자 지연은 그에게 물었다. 왜 다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겪은 고통 전부 다. 당신에게만큼은 내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 당신 기억 속에 나는 그냥 나쁜 놈으로 남는 게 나아. 그의 대답에 지연은 절망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완벽히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그와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40년이라는 시간의 벽, 그리고 그의 죽은 가족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실감했다.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그의 품에서 잠들지 못했다. 그와의 사랑이 어쩌면 또 다른 감옥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며칠 후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는 메모만 남기고 작업실을 떠나 서울의 집으로 돌아왔다. 태주는 그녀를 잡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홀로 남은 지연은 생각했다. 과연 나는 그의 과거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그의 상처를 온전히 보듬을 수 있는가? 아니, 나는 그저 40년 전의 열정을 되찾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이기적인 내 욕망 때문에 그의 상처를 다시 헤집은 것은 아닐까? 일주일 후 지연은 다시 강원도 산골의 작업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태주는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작업실 한가운데에는 새로운 작품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어깨를 찍었던 그 낙인 사진과 그의 죽은 아내와 딸의 사진이 산산조각 나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콜라주를 이루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사랑이 뒤엉킨 끔찍하고도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작품의 제목은 용서였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아. 내 죄도, 내 상처도.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려고. 당신과 함께라면 이 모든 걸 안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태준이 말했다.
지연은 말없이 다가가 그의 작품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깨진 사진 조각에 손을 베었다. 붉은 피가 흘러내려 작품 위로 떨어졌다. 이게 내 대답이야.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그의 뺨을 감쌌다. 그의 과거와 상처 그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까지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들은 다시 서로의 입술을 찾았다. 이번의 키스는 이전과 달랐다. 격정 대신 평온함이, 갈증 대신 충만함이 가득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낙인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40년 만에 되찾은 유일한 구원이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서로의 상처를 찢고 현상하고 끌어안으며 남은 시간을 살아갈 것이다. 세상의 끝, 황량한 작업실에서 그들은 비로소 완전해졌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댓글과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